안녕하세요. 마카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2024년 12월 26일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되기 전에 오징어 게임 작품 기반으로 그림자 세력 룰과 세상이라는 게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기초적인 부분만 소개하려 업로드하는 영상입니다. 예전에 이 영상 먼저 올리려 했는데 막상 대본 쓰고 나니 별로더군요. 요즘 플랜 진행 상황 보니까 그냥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업로드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오징어 게임 시즌1이 나왔을 때도 그림자 세력의 세상 운영 방식을 녹여낸 작품이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작품 최초 공개 전 이태원역에서 오징어 게임 팝업 이벤트를 진행한 후 나중에 이태원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해 오징어 게임 팝업 이벤트를 이태원역으로 지정한 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던 게 아니냐는 카더라가 돌기도 했죠. 물론 우연하게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그림자 세력의 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의! 오징어 게임은 가상의 스토리로 짜인 작품이기 때문에 스토리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1. 게임을 굉장히 냉정하게 운영하나 기회, 선택, 자비를 의외로 중시한다. 오징어 게임 운영진은 주로 밑바닥 계층에게 게임 참가 권유를 하며 기회를 주고 참가 여부는 자유의지로 직접 선택하게 합니다. 오징어 게임 작품 속의 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모두에게 공정한 게임을 위해 게임 정보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다. 6개 게임을 모두 이긴 참가자들에게는 처음 참가자 수 X1억 원, 총 456억 원이라는 거액의 상금이 지급된다. 제1항 참가자는 임의로 게임을 중단할 수 없다. 제2항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제3항 참가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 외에는 숙소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재밌는 건 오징어 게임 대기장 혹은 숙소 내부를 보면 벽면에 게임 진행에 힌트가 되는 일련의 시그널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림자 세력은 세상 시스템 중 카르마 법칙 글자를 이해하고 있어 카르마 원리에 따른 도덕 기준을 만든 뒤 이에 따라 움직이고 계급이 높을수록 그림자 세력 파벌 자체를 게임 진행을 위한 역할로 인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대중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권을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플랜에 대한 힌트도 다양한 방면에서 항상 주고 있고요. 아쉬운 건 많은 사람들이 물질 사회 유지를 위한 시스템에 너무 과몰입한 바람에 아예 대놓고 떡밥 주거나 밑밥 깔아주는 사람들이 나와야만 겨우 인지하려고 하죠. 심지어 연막 작업 역할을 맡은 세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유하긴 안 된 역정보를 전문적으로 보이게 만들어내서 선동하는 유형의 인간 군상도 있으니 대환장 파티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바이러스 시절 100에 관하여 장단점, 함정에 대한 힌트를 노출해주고 접종 때 동의서를 싹 받았죠. 솔직히 강제 패스 시행은 보여주기식 연습판이라 모순이 보이는 통제 등 채찍질은 있었지만 비대면 시스템이 괜찮게 되어 있어서 생활 자체는 나쁘진 않았고요. 물질 신세계 플랜에 대한 힌트와 음모론으로 취급받는 부분을 진실로 만들 빌미를 주기도 했죠.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정부가 세력 오더를 안 따르면 나라의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잘해서 한국이 모범 국가가 되기도 했고요. 또 커뮤니티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슬쩍 힌트 뿌려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리스크 감수하고 알려주는 분들도 있어요. 좋게 말하면 자비 제공, 나쁘게 말하면 카르마 법칙 이용하기인데 이처럼 그림자 세력 윗계급은 피라미드 밑바닥 다양한 계층에게 이런저런 기회를 제공하며 세상 운영자로서 선과 악 두 가지 면을 갖추었는데요. 물론 교묘하게 행동하고 새로 나올 인물이 물질계에 깊게 얽매이길 원하거나 인류의 운명이 잔혹하게 되길 바라는 등 뒤틀린 유형의 세력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이 유형의 세력이 참 불쌍한 게 자신들이 세상 스토리상 악역이 나와야 되는 흐름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배치된 걸 눈치 못 채죠. 그러는 게 자신의 자유의지인 줄 알고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유형의 세력은 극성 음모론자랑 거의 동급으로 봅니다. 그리고 평범한 대중이라고 다 선한 건 아니죠. 기회 제공, 구원,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걸 명심해주세요. 2. 끊임없이 거칠게 시험을 한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겠지만 매트릭스 속에서는 끊임없는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요. 거기다 알아서 분열해서 싸우며 난장판 만들어주는 유형의 사람들도 꽤 있죠. 혹은 여기에 분열 생기게 함정을 약간 파놓거나요. 대중끼리 알아서 분열이나 트롤링해주면 함정 파트 담당하는 분들이 뒷판 작업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분열에 과몰입할수록 부정적 카르마가 커지니 주의하자고요. 솔직히 나중 가면 카르마도 의미 없긴 한데 이 경지까지 도달하긴 너무너무 먼이 사는 동안 카르마 관리 잘 해놓으세요. 3. 가짜 현실 진짜 현실 경계 강조. 오징어 게임 세트장을 보면 현실 같은 게임 일명 매트릭스를 표현했네요. 그리고 매트릭스 같은 게임 안에 룰, 선택 혹은 운명에 따라 움직이는 주체자, 일꾼, 관람자, 스파이, 참여자 등이 있는데 현실에서도 보면 이런 게임판을 나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존재와 그렇지 않고 얽매이는 존재가 있죠. 4. 핑크색 게임 진행 요원. 진행 요원은 세상 구조와 같은 세 가지 종류의 검은 가면을 착용하고 있죠. 진행 요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룰이 있어 룰을 어기면 사살당하는데요. 요원은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물론 이쪽도 계급이란 게 존재하기에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하게 잘릴 수 있습니다. 계급이 아주 낮으면 사실상 일반인하고 동급이죠. 프로젝트 끝나면 증거인멸 때문에 재수 없으면 고기 방패될 수도 있고요. 이들 또한 우연한 기회로 위쪽에서 제안받았거나 모집하는 일꾼 역할을 직접 선택해서 했겠죠? 요원 또한 한때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매트릭스 속에서 달콤한 권력을 가지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잘못하면 썩어 문드러질 수 있죠.
매트릭스 속에 있는 모든 건 유지나 성장을 위한 수단이기에 진행할 동안 적당히 갖고 놀다가 때 돼서 게임 종료할 때 되면 던질 수 있는 정도의 정신 상태를 만들어 두는 걸 추천합니다. 세상 원리 이해도나 깨달음 정도가 높은데 권력 등 세상 대한 집착을 못 버리면 매트릭스 운영 인수인계 받고 세상 운영을 위해 일해야 되거든요. 그걸 원하면 안 말리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니까요. 5. 스파이 혹은 룰 어기는 요원. 6. 관리자의 끊임없는 감시, 뒷조사. 이런 것들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7. 높은 레벨의 감시 체계 구축 플랜 예고. 오징어 게임 속의 일명 통제칩 플랜이 녹아있는데 실제로 시행한다면 관리자들 입장에서 대중관리가 편해지고 사회 시스템 질 향상, 범죄율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긴 할 텐데요. 이쪽 플랜 자매품으로 인류를 세상 근원과 끊어버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트릭스 안에 또 다른 가상 매트릭스 체제를 창조하여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짜고 물질에 완전 얽매이게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바뀔 시대 루트 잘못하면 님들 미래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 영원한 건 없어서 이 또한 흐름이겠지만요. 모든 세력이 이 방향을 원하는 게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7. 금빛 동물 가면 쓴 BIP. 먼저 타 작품 연결 상징 예시를 보시죠. VIP 이분들은 나름 신 같은 천룡인처럼 등장하죠. 아마 6명인가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더럽게 연출됩니다. 오징어 게임 공개 당시 악한 세력 찬양하는 작품이 아니냐 말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일부 세력을 비꼬는 것 같아요. 작품의 사실, 플랜, 상징을 녹여 만드는 게 각성 유도나 카르마 분산 목적도 있겠다만 어차피 나중에 세력 체인지가 이루어질 테니까 깔보는 거죠. 8. 돈 집착 강조. 게임 참가 홍보 이벤트. 딱지 게임에서도 본 게임에서도 돈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유독 사람들이 돈이라는 시스템에 과도하게 얽매이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것도 현실 고증이긴 하나? 돈은 세상 유지를 위한 물질 세상 전용 경쟁 시스템입니다. 안 좋은 부분만 말하면 물질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하는 함정 장치이기도 하며 성과학 어느 쪽에서든 작용을 하니 목적에 따라 카르마 균형 맞출 때도 용이하죠. 또 누군가로 인해 이득 보는 게 있으면 카르마 법칙으로 반드시 무언가 주게 되어 있는데 돈이라는 수단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경쟁 시스템이 없으면 물질 세상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냐? 그래서 성님들이 돈이라는 물질 현상을 만들고 가치를 부여해 물질 세상 경쟁 시스템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살면서 적당히 활용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인생 목표 1순위가 돈이 되는 게 아쉬운 현실이네요. 그리고 가진 돈 기준만으로 영적 수준을 가리는 건 의외로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 상태인가 혹은 집착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림자 세력과 세상 룰에 대한 건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에는 오징어 게임 작품 속에 나온 상징 일부를 짤막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설탕 뽑기 게임 기억하시나요? 오징어 게임에서 이기면 민인데 이미 이름이 민인 한미녀는 수단 안 가리고 몰래 라이터를 이용하여 통과합니다. 이때 집은 달고나 모양은 별입니다. 거기다 자기 이름 말하는 게 유행어네요. 현실처럼 꾸민 세트장에서 진행한 구슬게임 때 깍두기로 살아남으나 자폭해서 검은뱀 조폭이랑 동반 사망하죠. 참고로 검은뱀 조폭은 도둑 강세벽과 한때 팀이었으나 사이 안 좋아지는데 다른 작품 성소재림 속 상징과 연결됩니다. 성소재림 작품 속 라이터 소녀도 한때 조폭과 같이 있었거든요. 여담으로 새벽에게는 끝까지 가지 못하는 플랜과 칼빵 상징까지 연출되네요. 그리고 도박 중독자 성기훈은 뽑기 실패로 아웃될 위기에 놓였으나 한미녀처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그걸 본 사람들은 따라하게 되지요. 성기훈은 구원자 마냥 의도치 않게 참가자들의 통과를 도와준 인물이네요. 설탕 우산맨 킹 기훈. 이건 다른 작품에 표현된 연결 상징인데 그냥 보시고요. 또 오일남이 정체를 숨기고 게임을 할 때 성기훈에게 1번 옷을 물려주는 떡밥도 있었죠. 그리고 단 한 명의 우승자를 가려내야 하는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한 성기훈은 나중에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의 높은 빌딩에서 오일남과 마주하죠. 1번과 456번.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둘 다 오징어 게임 참가자이긴 하나 오일남은 게임 설계자이며 깍두기죠. 하지만 많이 늙고 건강이 안 좋은지 생명을 어렵게 이어나가고 있네요. 일부러 살이 없어 뼈만 남은 해골 상징이 연상되는 배우를 캐스팅한 느낌이 듭니다. 살이 벗겨져 뼈만 남았지만 죽지 못하는? 만약 오일남처럼 높은 계급이 되면 시스템 끝식이 돼서 인수인계 할 때까지 못 나가요? 이후 성기훈은 갑자기 레드 기훈으로 각성하죠? 하지만 자동 열람식 금고, 카드 발동된 거 마냥 돈은 벌었으나 돈에 대한 집착은 없는 듯 싶네요. 기존 게임 시스템을 끝내고 무언가 주도하겠다는 뉘앙스의 행보를 보이죠? 게임 끝났으면 알바노 시전한 후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길 갈 수도 있는데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구하고 싶은 집착이 남아있는 거예요. 매트릭스에서 완전 벗어나지 않고 무언가 주도하려는 거죠. 148카드에도 컬러에 대한 힌트가 있죠. 특정 플랜과 가상 스토리에 따라 부정적으로 묘사했지만요. 이후 내용은 앞으로 개봉할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 블로그에 시즌2 예고편 리뷰 대략적으로만 쓴 게 있긴 한데 굳이 보고 싶으면 찾아보시고요.
성기훈은 오일남과 마지막 게임에서도 이겼는데 과연 시스템 인수인계 받을까요? 본론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영상 끝내기 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경쟁 세력들은 정반합이라 같은 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솔직히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같은 편인지 잘 모르잖아요? 심판 없이 모두가 다 살기 원한다면 넓게 봤을 때 그렇게 욕하는 특정 세력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거나 비슷한데요. 세력은 결국 세상 운영을 위함이고 세상을 운영하는 신 같은 존재가 있기에 나오는 거니까요. 기회와 때와 심판의 때는 내 팀 같든 너 팀 같든 모두 공정한 게임처럼 주어지고 진행되어야 해요. 이래도 어차피 컷당할 사람은 컷당하지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세요. 사실을 100% 담지 않았습니다.